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단주에서 편심화중이 작용할 경우 발생하는 최대 압축력을 구하래요. 이거 똑같죠. 그래서 우리 구해 볼게요. 여기 구해 보면 이제 P, 그죠? P는 600, 그 다음에 M은 P2는 얼마가 돼요? 600 곱하기 2가 100mm라고 그랬죠? 100mm. 100인데요. 요거 지금 킬로뉴턴이에요. 킬로뉴턴.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바꿔야 돼요? 뉴턴으로 바꿔야 돼요. 뉴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600에다 1000 배해주면 되죠. 1000. 그죠? 여기도 10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A 구하면 A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300 곱하기 20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I는 지금 쉬는 게 이렇게 오니까 축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돌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으로 이 끝을 잡고 있어야, 여기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끝을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IY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200 곱하기 300의 3승. 그 다음에 우리 도심축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00이 되죠. 그래서 150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구해보면 시그마는 최대 압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 예. 그래서 A분의 P. A가 얼마예요? A가 300 곱하기 200. 그 다음에 P가 60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더하기 I 값이 12분의 200 곱하기 300의 3승. 그 다음에 P2 구한 게 어떻게 돼요? 6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X는 150. 그죠? 2분의 300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넣고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30메가파스칼 나온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기 3번 볼까요? 여기 다 그 단면계수 같은 거 다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단주에 편심축 하중 P가 작용할 때 모서리 A점의 응력은 그랬어요. 모서리 A점의 응력. 근데 이거 2점 편심이죠. 그죠? 여기 4cm 떨어져 있고 X에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10cm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점, 모서리 A점이니까 여기가 돼요. 여기. 그죠? 예. 여기 값을 구하려는 건데 먼저 부호 먼저 보자고요. 우리 부호 축력일 때는 전부 플러스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요렇게 보자고요. 두 개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먼저 X 방향으로 떨어진 거는 우리 여기가 먼저 하중이 X 방향에 떨어졌죠. 요렇게. P, EX.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밑으로죠. 네, 밑에 여기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이 Y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점이에요. A점. A점에 보면 EX, P가 지금 X축에 있을 때 여기는 뭐가 생겨요? 휨에 대해서 인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Y축에 작용할 때는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죠? 휨은 이쪽에 압축을 받으니까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압축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A쪽에 생기는 응력은 어떻게 돼요? 휨응력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X축은 마이너스, Y축은 플러스 이렇게 생겨요. 그죠? Y, X, X.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요 부호는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단면의 그 값들을 이제 구해보자고요. 단면값 구하려면요. 먼저 A 값 구하면 단면적.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20 곱하기 3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x가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죠. 그래서 iy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iy는 12분의 그죠? 그 x축과 나란한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 b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요게 20이 되죠. 20 곱하기 요게 얼마냐면 30의 3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돼요? 이 축에 대한 도심거리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심이 되는 거죠. 도심거리. 그래서 우리 그거는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그림에서 보면 a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는 축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ix는 12분의 이제는 이게 b가 되는 거죠. 그죠? 30 곱하기 20의 3승. 그 다음에 y는 그죠? 도심축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심은 어떻게 돼요? 높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20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응력 A점의 응력은 어떻게 돼요? 축력이 이거 둘 다 도심에 작용하니까 그때는 다 압축이니까 A분의 P 그죠? A분의 P. 그 다음에 X축에 작용할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때는 IY P EX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 X P EY Y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A 값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A 값은 20 곱하기 30 P는요 10톤 10 곱하기 우리 킬로그램하고 1000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IY는 어떻게 돼요? IY는 12분의 20 곱하기 30의 3승 그 다음에 우리 PEX P는 1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EX는 얼마예요? EX는 우리 몇 cm 떨어졌어요? 10cm 떨어졌죠? 10 그 다음에 X는 2분의 30 그 다음에 플러스 IX는 12분의 30 곱하기 20의 3승 1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편심거리는 4 그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20 요거 푸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집어넣고 다 풀면 3.34kg 나온대요. 네. 자 여기서 IX, IY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자꾸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 우리가 하중이 X축상에 왔죠. X축상에 여기가 지금 X인데 여기에 하중이 왔어요. 하중이 오면요 이거 손으로 미는 거예요. 밀면 우리가 어딜 자꾸 밀어야 돼요? 여길 자꾸 밀어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길 자꾸 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회전하겠죠. 요렇게 그죠? 그 회전축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되냐면 Y축이니까 Y라고 쓰고요. 그죠? 이 축하고 어떻게 돼요? 직각인 이 단면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돼요? 폭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거리는 이 축에 대한 도심거리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Y축 여기를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럼 잡아준 여기가 이제 단면 이차공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IX라고 쓰고요. IX하고 어떻게 돼요? 얘하고 직각인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여기가 H라 그러면 H의 3승이 되는 거고 여기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Y는 여기가 B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12분의 HB 3승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주 볼게요. 장주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생략할 거예요. 예. 그게 장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누르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인데 어디로 해요? 이쪽으로 휠까요? 아니죠. 그죠? 지금 그려놓은 이 축에 대해서 휘겠죠. 그래서 우리 기둥에서는요. 단면 이차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생기는데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쪽으로 맥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이쪽이 좌굴축이 돼요. 좌굴. 휘는 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세 장비 구할 때도 뭐 구했어요? R 미니멈 구할 때 뭘 썼어요? I 미니멈 썼죠. 그죠? 그래서 R 미니멈은 어떻게 됐어요? 루트 A분의 I 미니멈. 그죠? 그래서 기둥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쪽을 구하셔야 되죠. 예. 그림 1의 기둥은 최소 주축으로 휘임이 발생하며 기둥의 휘임을 좌굴이라고 한다. 기둥의 길이 L은 비지지 길이와 유효 좌굴 길이로 나눈다 그랬죠. 이제 비지지 길이는 뭐야? 순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유효 좌굴 길이는 기둥의 지지 조건에 따라 휘는 게 틀리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둥의 비지지 길이는 기둥의 순수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이 만들어질 때 그 길이에요. 그리고 기둥의 유효 좌굴 길이는 기둥을 지지하는 지점 조건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휘는 양이 틀려져요. 기둥이 많이 휘면 좋은 건가요? 기둥은 휘지 않아야 되죠. 예. 그 지점 조건에 따라 같은 기둥이라도 힘이 조금 받아도 휘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게 그 좌굴이에요. 좌굴 길이. 그래서 보통 비지지 길이는 L로 표시하고요. 유효 좌굴 길이는 L2 또는 요 K는 유효 좌굴 길이 개수라고 그래요. 개수. 그래서 순수 기둥 길이에다가 유효 좌굴 길이 개수를 곱해서 유효 좌굴 길이 L2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일러 좌굴 하중이 나오는데요. 인계 하중.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면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근데 우리 이제 미분 방정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요거 유도는 안 해드리는데 그 유도 과정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넣어놓지 않은데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기는 미분 방정식을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뭐 이거 구하는 거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미분 방정식 풀면 거기에 이제 그 일반애를 구하실 수만 있으면 그 뭐 이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P 크리티컬은요 우리 임계 자굴하중이라고 그래요. 또는 오일러 자굴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계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이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을 써갖고 PCR 이렇게 표시해요. 요거는요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예요. 2i. 2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죠? 그 다음에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에요. 그래서 요 유효 자굴 길이에 대한 것만 이제 한번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지 조건에 따라 바뀐다 그랬죠. 지지 조건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요 L는 비지지 길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K, L의 제곱. 아까 여기 K 쓴다 그랬죠. K. 그 다음에 파이 제곱 2i. 요거는 뭐라고요? 유효 좌굴 길이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P 크리티컬을 표시할 때 오일러 좌굴 하중이에요. 요거 하중을 표시할 때 어떻게 돼요? L2의 제곱분의 파이의 제곱 2i 또는 유효 좌굴 개수하고 비지지 길이를 이용하면 K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를 이제 조금만 보자고요.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K의 제곱, L 제곱이죠. 요 K의 제곱을 분자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KL의 제곱 이렇게 이제 K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요거 K분의 L의 제곱을 분모로 쓴 거 요거 N을 좌굴 개수라고 해요. 좌굴 개수.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여기 일로 오는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일러 좌굴 길이는 L2
유효 자굴 길이로 표시를 해요. 자,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고 표시해요. 그 L2를 갖다 우리 B 지지 길이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표시해요? K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고 표시해요. 요거 유효 자굴 길이 개수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 분모를 갖다가 B 지지 길이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L 제곱분의 K분의 1의 제곱 파이 제곱 2i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유효 자굴 길이 개수를 분자로 올리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 분수 형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분수가 아닌 형태로 바꿔줘야 그게 n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좌굴계수라고 그래요. 좌굴계수. 그래서 비지지 길이와 좌굴계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2i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좌굴 길이 개수라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 지점 조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지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둥이요. 한쪽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일단 고정 타단 자유. 여기는 자유단이죠. 그죠? 아무것도 지지가 안 돼 있어서 자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힌지 양단 힌지로 돼 있다 그래서 양단 힌지 기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힌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고정 타단 힌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비지지 길이는 뭐예요? L이죠. 기둥의 길이는. 그 비지지 길이는 다 L은 똑같은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 I 값은 다 똑같아요. 동일한 기둥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 기둥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좌굴 길이가 원래 기둥 길이의 2배, 2배. 그 다음에 우리 양단 힌지일 때는 비지지 길이하고 좌굴 길이가 지금 같죠. 이게 좌굴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정단이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는 좌굴이 안 생기다가 이 0.7L 되는데 여기가 좌굴이 생겨요. 그 좌굴 길이는 어떻게 돼요? 비지지 길이의 0.7이 되고요. 양단 고정일 때는 좌굴이 잘 안 돼요. 0.5L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양단 고정인 애를 좌굴 길이 저기 일단 고정 타단 자유단인 애만큼 좌굴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엄청난 큰 힘을 가야겠죠. 그죠? 얘는 잘 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게 유효 좌굴 길이 계수예요. K 값이 돼요. K 값. 그래서 L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L. 그죠? 우리 L2는 KL로 쓴다 그랬죠? 그죠? 여기 표시하는 거. 그래서 2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단인지는 어떻게 돼? L2하고 L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고정은 L2는 0.7L. 그죠?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은 L2는 0.5L.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P 크리티컬에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P 크리티컬은 어떻게 돼요? L2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L2 대신에 이제 비지기로 나누면 2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4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그죠? 그러면 우리 좌굴 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비지지기리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 K 값은 분자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파이 제곱 2i. 요게 뭐라 그랬어요? n이라고 그랬죠. n. 좌굴 계수 n. 그래서 n은 얼마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고정 타단 자유단일 때는 얼마예요? n이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양단 힌지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양단 힌지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요게 이제 L2는 뭐가 돼요? 양단 힌지일 때는 우리 L2는 L하고 같아요. 1.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얼마요?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고정 타단 힌지 보자고요. P 크리티컬은 L 0.7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L의 제곱
요게 0.7의 제곱분의 1이거든요. 요거 0.7의 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 파이 제곱 2 이하인데요. 요거 0.7분의 1이에요. 요거를 우리 2로 봐요. 2.0 맨 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를 어떻게 본다고요? 2로 봐요. 2파이 제곱 2i 이렇게 돼서 n은 얼마요? 2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p 크리티컬은 요거는 0.5의 l의 제곱 파이 제곱 2i 그죠? 그래서 요거는 0.5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l의 제곱 파이 제곱 2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4 파이 제곱 2i l의 제곱.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n. n은 얼마요? 4.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n의 값이에요. n의 값. 다 좀 지울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P가 작용하고 있대요. P가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 P. 그래서 얘가 오일러 좌구라중은 어떻게 되냐면 P 크리티컬은 L 제곱분의 우리 얼마예요? 4분의 1의 파이 제곱 2i가 됐고요. 이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P 크리티컬은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P 크리티컬은 L 제곱분의 2 파이 제곱 2i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P 크리티컬은 L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2i가 됐어요. 그 얘하고 얘가 10톤을 받는다 그러면요. 우리 이 기둥들은 다 어떻게 돼요? 2i가 다 일정한 거죠. 2i가 일정하고 기둥 길이도 다 같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둥이 지지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 다 P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 P 크리티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크리티컬은 4분의 1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그죠? 요게 그 순수 우리 비지지길이잖아요. 원래 만들어진 기둥.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힘인데 그거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쪽만 고정이 되면 4분의 1만 받는다는 거고요. 그죠? 양단 힌지로 지지할 때는 얘 몇 배를 받는 거예요? n배를 받는 거죠. n배. 그죠? 여기 4분의 1이고 1이니까 얼마예요? 4배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요. 여기 1번 거의 힘을 갖다가 이게 P1번이잖아요. 그죠? P1번. 그죠? P1번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P1번이. P2번은 얼마를 받나 보자고요. L 제곱은 여기 P1이라고 하면요. 요때 우리 P 크리티컬은 L 4분의 1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를 받을 때 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뭐 P라고 해보자고요. P. 그죠? P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돼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는 어떻게 돼요? 4P가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얼마 받아요? 4P. 그죠? 그러니까 몇 배 받는 거예요? 4배 받는 거죠. 그죠? 그 여기서 구한 얘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캔틀레버하고 그죠?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자유다인 거.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8P가 돼요. 얘일 때는 P였고요. 그죠? P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에 4P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6P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일단
고정, 타단 자유. 자유일 때 P 1번이라고 그러죠. 1번은 어떻게 돼요? L 제곱분의 4분의 1 파이 제곱 2i. 요때 받는 힘을 우리 1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일 때 양단 힌지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지 조건일 때 요때는 어떻게 돼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였죠. 그러면 우리 얘가 지지하는 값을 구하려면 요 식에서 이제 뭘 구해주면 돼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그래서 얼마가 돼요? 40이 되죠. 그럼 요것도 같은 기둥이니까 요게 40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지할 수 있는 거는 40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고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한쪽은 힌지, 한쪽은 고정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조건이니까 요거는 L 제곱분의 2 파이 제곱 2i. 그죠? 그래서 요거 2, 그 다음에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되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40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8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이에요. 양단 고정일 땐 네 번째 조건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비지지기로 나타내면 L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2i. 그죠? 그래서 4. 그래서 요거 40이 들어오니까 1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기둥일 때. 그죠? 요것들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n 좌글 개수 b가 되는 거죠. 예.